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은 뭐냐면, 금리 인상에 따른 실제적인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은 곧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언제까지,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미 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금리가 얼마쯤 하고 있는지 혹시 정확하게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 체크를 안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냥 많이 오르는구나, 정말 가파르게 오르는구나, 이런 것만 알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중에서 말하고 있는 금리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거예요. 매스컴에서는 대출금리 몇 프로 찍었다고 그래요? 뭐 6%, 7%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금리는 과연 6%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대출받은 것의 금리는 지금 받고 있는 금리는 약 4%에 못 미치거나 4%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일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3개월 변동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직 여러분의 금리에 반영이 안 돼 있는 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3년 고정 이런 분들은 많지 않지만 1년 고정 이런 분들은 꽤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금리는 2%인 분들, 3%인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시장 금리는 이미 올랐어요. 그리고 3개월 변동금리가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3개월 후에 이러한 금리가 다 반영이 되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된다라고 보셔야지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훌륭한 사업가가 한 얘기인데요.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가까운 미래는 부정적으로, 먼 미래는 긍정적으로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운 미래, 다시 말해서 내가 매일매일 겪어야 할 내일,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요소들이 쫙 깔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해 두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처할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비하는 것이 좀 고통스러울 것 같아도 그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20살 때 이미 근육이 점점 감소해지는 희귀병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찾아간 사람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를 보고서는 맨날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왜 깜짝 놀라냐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맨날 싱글벙글하고 있대요. 굉장히 명랑하답니다. 그래서 스티븐 호킹 박사한테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명랑하세요? 왜 이렇게 즐거우세요 매일? 이렇게 하고 물어봤더니 스티븐 호킹 박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20세 때 이미 삶에 대한 기대를 다 져버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맨날 기쁩니다. 삶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보너스처럼 여겨져서 오히려 더 기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뭐든지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나의 미래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먼 미래는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는 안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씩 대비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로 인한 여러분들의 고충은 앞으로 조금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뭡니까? 시장의 충격입니다. 시장의 충격 역시 지금까지 온 시장의 충격이 끝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의 충격은 좀 더 강하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매가 더 떨어지고 전세가 더 떨어질 거다 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준비해야 될 게 있는 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또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빠른 시간 내에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한 몇 개월 동안은 더 나쁜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저는 금리 인상의 상단은 거의 찍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도 금리 인상의 상단은 거의 찍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이 정말 인류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목적했던 것들을 거의 다 달성한 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이제. 다만 없어졌다고 해서 또 무슨 마법같이 그냥 확 내리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차츰 나아지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상단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단은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보다 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이제 점점 이제 완화되는 쪽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렇지만 시장의 효과는,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는 그것보다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단을 찍은 거에 대한 시장의 고충의 효과, 이거는 아직 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느끼는 그 고통의 상단은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시간만 끝나면 이미 먼저 진행하고 있는 금리 상단을 찍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서 고통의 양도, 고통의 정도도 점점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뉴욕대 교수, 루비니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평생 하락론자예요. 평생. 아니 평생 하락이면은 한 번은 맞추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저 그냥 금융위기 하나 맞췄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그 사람 얘기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앞으로 40% 더 떨어지고 역대 볼 수 없는 가장 큰 경기 침체 이루어진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역대 볼 수 없는 최대의 경기 침체 일어난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국내에서도 그런 분 있죠. 선땡땡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 여전히 계속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그분이 2013년도에 얼마나 많은 대중들을 그렇게 무주택자로 몰아갔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책 때문에, 그분이 하는 얘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1,000만 원만 주면 집을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다 놓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2015, 16, 17, 18 계속 오르는 동안에서도 계속 떨어진다 그랬어요. 계속 틀렸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맞췄어요. 2022년 드디어 맞췄습니다. 몇 년 만에 맞춘 겁니까?
거의 한 10년 만에 맞췄어요. 그랬는데 그분을 또 엄청나게 또 대접을 하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더라고요. 맞췄다고, 또 하락을 맞췄다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틀리잖아요. 욕 무진장 먹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틀리잖아요. 욕 안 먹습니다. 늘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이분 쫓아가려고 이번에는 나도 좀 저렇게 대접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하락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예. 지금은 사실 단기 예측하기가 되게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아예 맘 먹고 그런 기대치를 버리고 차라리 좀 견디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왕 단기 예측하는 김에 다 얘기를 하자면, 저는 내년 한 1, 2월 달 정도가 가장 시장에서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고통의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쯤 되면 다시 이제 조금, 물론 과거와 같이 낮은 금리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금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또는 역전세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소리 정도는 최소한 없는 수준까지 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